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호주가 중국과 이 맞서고 하는 모습 보면 아주 훌륭한 그런 나라인 것 같은데, 이 호주 내부의 이 국방 무기 생산, 무기 도입하는 거 보면 이거 뭐 이런 허접한 정책이 있냐 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황당한 그런 구매 사업을 합니다. 다 노조 때문인데요. 잠수함에 있어서 정말 황당한 결정을 또 내렸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KF-X 할 때 터키와 같이 하자 그랬는데 터키는 아니야, 우리는 독자적으로 우리 국산 전투기 만들 거야 하고는 TF-X 한다고 안 했거든요. 그 TF-X 곧 나온답니다. 과연 가능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F-35 프로그램에서 퇴출되어 자국산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터키가 오는 2023년 3월 18일 최초의 TF-X 시제기를 공개하겠다고 호언장담하고 나서서 배경이 주목됩니다. 최근 대규모 인력과 예산 충원이 이루어진 TF-X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부터 시제기 조립에 들어가 내후년인 2023년 3월 18일에 터키형 5세대 스텔스 전투기 TF-X의 시제기가 공식 출고될 것이라고 터키 항공우주산업이 현지 시각 12일 밝혔습니다. TF-X의 주 계약자인 타이의 TF-X 총괄 프로그램 매니저 테멜 코틸 이사는 현지 시각으로 12일 관영 아나돌루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항공전자공학과 기체제어, 유압 시스템 등을 포함하는 시제 1호기는 2023년 3월 18일 첫 공개를 예정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코틸 이사는 우리는 JSF 프로그램 참여 업체로 F-35 중간 동체 생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투기 조립에 있어서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라며 시제기는 기성품 해외 제품으로 비행할 것이지만 현재 개발 중인 국산 엔진이 양산형에 통합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터키는 현재 미국의 광범위한 제재를 받고 있어서 TF-X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전투기 핵심 기술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의 과거 구소련 항공산업 출신 전문가들의 자문과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 현지 전문가들은 터키가 TF-X 시제기에는 우선 F-16용 F-110 엔진을 전용해 사용하고 우크라이나의 기술 지원을 받아 F-110과 유사한 해적판을 만들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과연 터키가 미국과 유럽의 제재 속에서 TF-X를 예고한 시일 내에 완성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잘생겼습니다. 바로 이 비행기인데요. TF-X. 우리는 KF-X 아니겠습니까? 여기 터키니까 TF-X입니다. F-22하고 아주 흡사하게 생겼어요. 우리 KF-X, 즉 KF-21보다 훨씬 더 F-22하고 흡사하게 생긴 그런 동체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쌍발형입니다. 쌍발형인데 지금 S-400 지대공 미사일 러시아제 도입하는 바람에 미국으로부터 많은 제재를 받고 있는 중이죠.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 비행기의 엔진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샀지 않습니까? 슈퍼원에서 들어가는 414 엔진 샀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미국이 안 파는데. 그래서 지금 터키가 F-16 전투기 240여 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군사 전문가들의 생각에는 그 F-16 엔진 그 기존에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몇 대 그냥 세워놓고 그 F-16에 들어가 있는 F-110 엔진 그거 떼내서 그리고는 여기에 집어넣은 것이 아닐까. 왜냐면 F-16 엔진 2개 집어넣으면 그게 파워가 F-15하고 똑같은 파워거든요. 바로 F-15 전투기가 F-16에 들어간 엔진 2개를 얹은 게 F-15고, 그리고 T-50 우리 T-50에 들어간 엔진 2개를 넣은 게 호넷 전투기죠. 그래서 이 정도 덩치면 그 F-110 엔진 2개 넣으면 아주 넉넉하다라는 판단하에 이제 이거 집어넣고, 그래서 지금 터키에서 기성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그 내용이 아닐까. 왜? 기성품을 지금 터키에 팔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죠. 지금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런 식으로 전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또 그러면서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터키하고 굉장히 이 방산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 터키에서 만든 35mm 대공 기관포 그것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사가고 막 이런 그런 여러 가지 협력을 하고 있어요. 이 바탕에는 우크라이나의 과거
소련 시절에 수호이 공장이 있었는데 그 수호이 공장에 근무했던 그런 항공 기술자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은퇴한 분들. 그 은퇴한 분들을 모셔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기술 자문을 받는데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것은 그 은퇴한 분들 사실은 냉전 해체된 지 벌써 30년 지났으니까 그 지금 뭐 다 7, 80살 정도 된 그런 분들일 수 있는데 현역에서 은퇴했고 아주 연세가 많지만 그래도 터키처럼 아주 바닥인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독자적인 엔진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 그것도 F-16의 엔진을 역설계 해가지고 뺏겨가지고 그냥 부품 해체해가지고 그런데 그거 하면은 안 되는데 지금 뭐 터키는 이미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이판사판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2023년 3월 18일이라고 날짜까지 딱 지정했어요. 앞으로 지금 2년 후인데 그런데 과연 2년 후에 우리 한국이 KFX 롤아웃 행사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똑같은 행사를 지금 바로 불과 2년 후에 터키가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여기들은 에이사 레이더 아주 많은 그런 장비들이 있죠. 우리 한국은 이 4.5세대 전투기라고 했지만 여기는 지금 5세대 정식 스텔스 전투기다 이겁니다. 우리보다 더 진보된 그런 전투기예요. 그런데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모든 것들을 통제받는 상태에서 과연 해낼 수 있는가? 뻥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 한국도 이 8조 7천억 원이 들어가는 이 KFX 개발 예산 전체가 부담스러워서 이 중에서 최초에는 이제 한 2개 업체, 2개 나라를 데리고 들어와라. 그래서 우리는 한 60%만 내자. 그래야 타당성이 있다라고 우리 국방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 연구 결과를 냈거든요. 그래서 터키와 인도네시아를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터키는 안 한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한다. 해서 지금 이걸 하는 것이고 인도네시아 들어왔는데 인도네시아 지금 뭐 완전히 그냥 우리 뒤통수 치고 있는 것이고 터키 대신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조선모사 격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카이가 그럼 20% 됐게 했는데 그 20%만큼 당연히 공군에게 더 많이 받겠죠. 뭐 그렇게 해서 KFX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터키는 우리보다 경제력도 약한데 어떻게 우리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드는 진짜 5세대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혼자서 만들고 그마저도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을지 정말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강성노조가 방위산업을 소나기에 쥐고 흔들면 국방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호주가 정말 처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주 해군이 노후화된 콜린스급 잠수함 6척을 개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무려 5조 1,400억 원의 돈을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프랑스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할 예정인 어택급 잠수함의 전력화 일정 지연이 예상됨에 따라 호주 해군이 기존의 콜린스급 잠수함 6척을 모두 개량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가 현지 시각 1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호주 국방부는 어택급 잠수함의 일정 지연과 이에 따른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컨티전시 플랜, 즉 비상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독일의 212급 잠수함을 도입해 임시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지만 결국 호주 잠수함공사 노조에게 최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콜린스급 개량으로 사업 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전력화된 콜린스급 잠수함은 향후 몇 년 안에 퇴역해야 하는 퇴물 취급을 받아왔는데요. 호주는 46억 달러, 한화 5조 1,400억 원, 한 척당 8,560억 원의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 콜린스급 잠수함을 개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 잠수함공사는 오는 2026년부터 한 척에 2년씩 총 12년의 일감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이번 잠수함 개량은 프랑스 나발 그룹의 기술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고 개량된 잠수함은 2040년대 후반까지 사용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그야말로 경악하고 있습니다. 8,500억 원의 예산이면 일본의 최신의 ARP 잠수함인 타이게이급 한 척을 구매할 수 있는 돈인데요. 신조함 건조도 아닌 수명 연장과 일부 개량으로 이 같은 예산을 요구한 호주 잠수함공사의 일명 세금 탈취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콜린스급 잠수함 그런 별명이 바닷속의 락 콘서트장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중국이 만든 한급 원자력 잠수함 별명은 바닷속의 경운기, 그리고 여기는 바닷속의 락 콘서트장. 경운기가 시끄러운지 락 콘서트장이 시끄러운지 뭐 제가 봤을 때 락 콘서트장이 더 시끄럽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아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원자력 잠수함이니까 시끄러워도 그래 원자력이니까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재래식 디젤 잠수함인데 그렇게 시끄러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게 다 호주 잠수함공사가 만들 때 완전히 그냥 희한한 방식으로 만들고 하다 보니까 아주 조립이 잘못되고, 조립은 뭐 하청업체 다 나눠져 가지고 여기에서 이만큼 조립하고 저기에서 이만큼 만들어 와서 마지막에 갖다 붙이고 사이즈가 안 맞네 해서 다시 또 하자, 뭐 이렇게 된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그걸 지금 뭐 호주는 쓰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이제는 뭐 제대로 된 잠수함 쓰자 해가지고 프랑스의 나발 그룹으로부터 어택급 잠수함을 12척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사실 그것도 정말 뭐 미국의 핵 잠수함 씨우프급 잠수함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지금 도입하죠. 그런데 그게 2035년부터 2050년까지 정도에 이제 12척이 다 들어오니까 그 사이에 지금 잠수함이 없지 않느냐, 지금 중국하고 지금 긴장 상황인데,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나온 게 독일의 212급 잠수함 AIP, 그거 뭐 가격 크게 안 비싸니까 그걸 지금 도입해서 쓰자, 그래서 좀 땜빵 좀 하자, 이렇게 돼서 호주 해군은 그거 너무 좋지 이제 이렇게 됐는데, 호주 잠수함공사가 스톱, 무슨 소리, 이 호주 잠수함공사 노조가 국방장관 목도 날려버렸습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그래서 무슨 소리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네들 일감이 있어야지 해서 이 콜린스급 이거 개량해 줄게, 2인에 한 척씩, 그 대신 돈은 이만큼 줘 해가지고 이 호주 잠수함공사 노조가 앞으로 12년의 일감을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호주의 잠수함 사업을 할 때 일본이 자신들이 이제 처음으로 해외에 그 방산 무기를 파는 그런, 그것도 정식 아주 정규 무기를 파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고 대단히 로비를 했었어요. 판촉을 했는데, 그래서 일본 소류급의 개량형인 타이게이급, 이 타이게이급을 판매를 하는데 이 가격이 지금 뭐 한 8,500억 원 이 정도예요. 그런데 뭐 지금 AIP 잠수함 중에서 최정상급이라고 하는 이 일본의 소류급 개량형, 그거하고 새급 가격과 똑같은 가격에 바닷속에 락 콘서트장이라고 악명이 높은 이 잠수함을 개조 개량해서 갖다 주겠다.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왜? 잘못 보이면 국방부 장관까지 목 날려버리니까 이 노조가 얼마나 센지. 그래서 이 호주 해군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라는 이 상황 보면, 노조는 자신들의 노동적 권리를 보호하는데 진력을 다해야지, 국방 안보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파워가 세면 정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호주를 보면서 느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